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며칠간 굉장히 매섭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빠르게 지난 영상 복기를 하고 앞으로의 상황, 그리고 크게 봤을 때 비트코인 시장은 전체 상승장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을 촬영했던 당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다는 가짜 뉴스 때문에 크게 올랐다가 바로 상승분의 반절을 되돌렸던 이 시점이었는데요. 당시 저는 며칠간은 좀 지켜보자, 이 조정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즉 이렇게 뚫었던 초록색 지지선을 비비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것이 다시 크게 하락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이때는 매수 타점이 다시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저점을 뚫었을 때 24K 아래에서 생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중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상승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아래에서 샀던 물량들은 그대로 다 들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며칠이 지나 보니 조정의 모양이 이렇게 힘없이 뚫었던 추세선을 비비는 게 아니라 바로 한 번, 두 번 리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하고 힘있게 올라줬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시나리오는 후순위로 두면서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을 조금 더 오래 보유하고 있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비트코인이 바로 제가 생각했던 굉장히 중요했던 저항 구간들을 다 힘있게 제대로 뚫어줬다는 것인데요. 저번 가짜뉴스발 상승 때는 여기 박스로 표시한 29,000불의 매물대와 또 크게 봤을 때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상승 평행 채널의 중단 부근의 가장 중요한 매물대를 뚫는가 싶더니 바로 그 아래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나 며칠 이내에 다시 이 저항선 구간을 완전히 뚫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뚫렸던 이 저항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바뀌면서 이 29,000불 부근을 지켜주고, 또는 여기가 뚫리더라도 초록색 지지 구간까지만 지켜준다면 여전히 롱을 계속해서 홀딩해 볼만 하다라는 관점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물은 여전히 중기적으로 상승의 관점을 버릴 이유가 없다.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단기적으로는 남은 현금으로 잠깐 숏도 들어갔다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이 부근에서 15분봉 상방 웨지가 나오면서 수렴의 형태를 띄었고, 동시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중첩되는 모습을 보았고, 15분봉 뿐만이 아니라 1시간 봉에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고 4시간 봉에서까지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는 모습을 보고 숏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숏을 길게 가져갈 생각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익절을 했고요. 한 번 더 내려오면 계속해서 이러한 매물대에서 분할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현물 매수 물량을 홀딩을 하고 있을 거냐 라고 하신다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지지 구간 뚫리는지 볼 거고, 두 번째가 일봉이나 주봉 등 큰 봉상에서 명확하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뜰 때까지 홀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거시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는지에 따라서 홀딩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텐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현재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시는 0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0 위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표가 0 아래에서 0 위로 올라오고 0.3 정도 수준이 되면 경제 위기와 함께 시장의 대하락장이 왔었는데요. 지금 그러한 모습이 되기 몇 달 안 남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죠. 이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제자리에서 횡보를 하거나 내려가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 버린다면 이 역시 매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매도 사인들이 명확하게 뜰 때까지는 이 단기의 좋은 흐름, 상승장을 누리면 되겠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위기의 가능성도 동시에 공존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신용대출 같은 것도 최대한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언제든 큰 하락이 올 수 있는데 보통 찐 하락장은 탈출기도 안 주고 바로 급하게 내려버리거든요. 따라서 언제나 포지션에 새로 들어가신다면 손절을 어디서 할 것인지까지 생각하시고 그 원칙을 잘 지키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긴 상승장에 아직 3에서 4 정도 가격밖에 안 온 상승장 초입에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을 이 상승장 초입으로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지금 여러 온체인 데이터 지표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이미 저점은 나왔다. 두 번째가 지금은 상승장의 초입에 있다입니다. 몇 가지 지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먼저 이 지표는 비트코인의 손바뀜에 대한 지표입니다.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초록색 지표가 내려오면서 파란색 지표가 크로스를 하고 파란색 지표가 살짝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과거에 이랬던 적이 언제인가 살펴보면 초록색 지표가 내려가고 파란색 지표가 올라와서 살짝 올라가 있는 2016년의 7월경입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비트코인 차트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승장의 초입이었던 거죠.
2019년, 20년 사례를 살펴봐도 역시 파란색이 살짝 올라와 있던 이 수준인데요. 큰 대세 상승장에 있어서 가격적으로 아직 4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승장에 꽤나 초입이었습니다. 이 지표도 똑같습니다. 지금 위치는 파란색 지표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으며 빨간색 지표는 내려갔다 올라오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과거에 이랬던 적을 살펴보면 파란색 지표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고 빨간색 지표는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있는 이 정도의 상황이죠. 즉 2016년 초입이었습니다. 긴 상승장의 초반 3 정도 되는 수준이었죠. 또 이랬던 적이 언제인가 살펴보면 파란색 지표는 내려오고 빨간색 지표는 올라오기 시작할 무렵, 즉 2019년 말, 2020년 초 부근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한번 크게 하락장이 있었긴 하지만 전체 상승장에서 보면 이 가격대는 아직 초입인 3에서 4 수준이었죠. 이 지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색 선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있을 때, 과거에는 보라색 선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때 곧 2016년의 1월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019년도 마찬가지로 보라색 지표가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지금 수준이었을 때는 가격대가 여기 2019년의 중순쯤 되었습니다. 물론 단기 하락장은 있었지만 크게 보면 중턱도 못 온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순미시년 손익지표까지 보게 되면 역시 보라색 지표가 내려와서 마이너스 0.25를 가리킬 때는 과거 2016년의 중턱, 즉 상승장의 이 정도 되는 부근이었고 2019년, 20년도 마찬가지로 보라색 지표가 내려와서 현재 수준에 위치했을 때는 역시 큰 상승장의 초입 부근인 2019년이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펼쳐질 큰 상승장에 중간에 어떤 경로를 택할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은 크게 보면 전체 0에서 10 중에 아직 3에서 4 정도 수준밖에 안 왔다. 따라서 절대로 돈을 잃지 말자. 그리고 다가올 상승장에 대비하자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절대로 대출을 쓴다든지 무리를 해서 돈을 잃기보다는 다가올 상승장을 생각해서라도 내 시드를 반드시 꼭꼭 지키고 있어야 하는 리스크 관리의 시점이다. 단기 상승장은 즐기되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경제위기에는 대비하자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루했던 저변동성 장세에서 벗어나서 당분간 위든 아래든 큰 변동성이 생기는 고변동성 장세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동성은 투자에 있어서 곧 수익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다가올 변동성 장세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